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종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타임. 이것은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죠. 세월이라고도 하고요. 시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오랫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갈래의 폭넓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시간의 정의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죠. 또한 시간이 사건의 측정을 위한 인위적인 단위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리학적 의미를 갖는 어떠한 양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의 단위는 오랫동안 사건들 사이의 간격과 그 지속 기간에 대한 양으로 생각되어 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과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태양의 유관 운동, 달이 차고 기우는 변화, 진자의 진동처럼 명백하게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물체들을 시간의 단위에 대한 표준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융의 동시성 이론,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등이 논의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던 시간은 그 의미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이렇게 시간의 상대성과 주관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시간이라는 주제는 작가, 화가와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의미로서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게 되었죠. 또한 이러한 시간에 대한 관심은 현대에 들어서 시간 여행, 거꾸로 가는 시간 등 시간에 대한 흥미로운 영화들이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해품달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 잘생긴 임금님 때문에 그 드라마는 정말 인기가 많았지요. 시쳇말로 대박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제곡이 바로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나요?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읊어드릴게요. 구름의 빛은 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마음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 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 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흩어져가 나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얼마나 가슴 아픈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가슴에 점여드는 슬픔이 아주 절로 느껴지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목매어 기다리던 꿈과 희망의 내일이 우리들의 오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맥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을 거죠. 시간을 황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을 한 번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다고도 하지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중요성을 나타내지 않으니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귀중함을 값지게 활용하는 사람 또한 드물죠. 마지막 입새라는 말과 시간을 결부시킨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병상에 누워 나뭇가지 잎새가 떨어지는 것과 자신의 수명이 함께 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잎새가 떨어지는 속도가 참 빠르다고 느껴지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더 느낄 것 같지 않아요? 그때 두려움과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이 마지막 잎새였지요.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맨 것이지요. 마치 시간을 붙잡아 맨 것처럼 말입니다. 그 효과가 환자를 치료했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과 함께 사라질 수 있겠지만 시간을 활용한 사람에게는 그 흐른 시간만큼의 업적을 남길 수 있겠지요. 시간은 그 시간을 중요히 여기며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겠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요. 우리는 시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어도 그 시간을 활용할 수는 있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다 잊혀지기도 하겠지만 흐르는 시간만큼 치유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바쁘다 바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바쁘다는 말을 하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고 묻는다면 그냥 이것저것 바쁘답니다. 그 사람이 바쁘다고 말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그가 바쁘게 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때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바쁘게만 지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온 세계를 두루 다녀왔죠. 그런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한 일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흔적 없이 힘만 들고 한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는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가깝고 쉬운 얘기로 주부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봐요. 새벽부터 일어나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다시 저녁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동동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늦게 집에 퇴근하여 돌아온 남편은 수고했어 라는 말 대신 아니 집에서 뭐 했어?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남편은 직장에서 출근해서 퇴근한 일에 흔적이 있지만 주부들은 집안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지만 보여지고 남는 것이 없어서 집에서 뭐 했느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한 일도 많은데 이렇다 할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죠. 흔적이 남질 않아요. 시간은 업적이 있건 없건 흘러갑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려놓을 수는 절대 없죠. 꼭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없지만 어제와 오늘이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하는 말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뭘 그리 걱정하나?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노래도 있죠. 이 말들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말보다는 시간이 급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지요. 너무 고생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 귀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후회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시간을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값지게 산 사람도 후회할 일이 많은데 허송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가끔씩 내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가 좋지. 다시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은 안 살아. 라고들 말하지요. 시간은 길게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진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어린이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물었더니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다고들 말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어린이들은 시간이 안 간다고 느끼는 것이고 어른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지요. 같은 시간 흐름인데 느낌이 다른 것이지요. 그것은 또한 어린이는 살 날이 많이 남았고 어른들은 살 날이 조금 남았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겠죠.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귀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지요. 그러나 내 손에 없는 것이라던가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하여는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했겠지요.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고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후회도 많고요. 급한 마음에 일도 저지릅니다. 시간 속의 노예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시간을 너무 방치해도 아니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무상함을 많이 느낀답니다. 아이가 저렇게 클 때까지 정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죠. 세월을 태평하게 지나던 사람이라도 자식의 성장함을 보고는 마음이 바빠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시간의 소중함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이랍니다. 자신의 모습이 변화한 것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세월의 무상함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진 속의 시간으로 생각을 돌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시간은 결코 되돌아갈 수 없지만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한 단면이 있죠. 헬렌 켈러에게 물었답니다. 사흘의 시간 동안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리라고 했다는군요.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고 했다지요.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했대나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 곳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시절 그리워하며 그때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만큼 시간은 사람들이 삶을 간직하게도 하고 그리워하게도 하고 되새기기도 하죠.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은 다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유도 되겠죠. 아마 동창회 모임도 시간의 흐름 속에 남은 그리움이고 아쉬운 만남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 아니죠. 함께 했던 시간들,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기에 더 소중한 시간으로 느끼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잘 모셔.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고 보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만족하다는 것보다는 후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충실히 활용하지 못했다면 언제나 후회가 따르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도록 가르치는가 봅니다. 시간의 중요성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시험이지요. 열심히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시험에 그만큼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다면 그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후회의 시간이 되겠죠. 내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소중함을 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내일의 후회가 덜 되겠죠.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있는데 라는 말보다는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날이겠는지요. 요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하루는 지루한데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루가 너무 지루하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흠뻑 지나가더랍니다. 우리 노인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 하루가 너무 안 가. 그런데 여기로 왔다 가면 하루가 금방 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아세요? 어릴 때 아이들은요, 시간이 죽은 것처럼 안 간다고 그래요. 반복되는 어린이의 생활은 항상 똑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러나 10대가 되면 시간이 걸어가는 것 같답니다. 공부하는 그 시간이 계속 걷는 것처럼 지루하고 힘들다는 뜻이지요. 그런데요, 20대, 30대는요, 자동차를 탄 느낌이래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급한 일도 있고 더딘 일도 있고 이래저래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시기라잖아요. 40, 50대는 오토바이를 탄 느낌이래요. 여러 가지로 걱정 근심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고 시간 엄청 잘 가는데 남겨놓은 것은 없고 홀로 타는 외로운 오토바이처럼 마음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요, 시간은 로켓을 탄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답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남겨놓은 것은 없어서 많은 불안함이 있다고 하지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시간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한다지요.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0대는 10마일로 가고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그러니까 80대가 되면 80마일로 달리는데 90대는 90마일로 달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 이제 지구를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온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빨리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참 요새 분들 참 재밌게 말씀하셔. 나 6학년 7반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60대, 67세네요. 그죠? 그렇게 표현들을 잘하더라고요. 세월의 흔적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고들 얘기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세월을 값지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수요되는 삶의 흔적이라면 그렇게 초라한 건 아니겠죠. 초라함과 그렇지 않은 느낌은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의 삶의 성적표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얼마만큼의 점수를 줄 수 있겠는지요.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살아온 부끄럽지 않은 삶의 흔적임을 아신다면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하신 결과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누군가는 40대 이후의 얼굴은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했다지요. 영국 속담에는요, 당신의 얼굴은 최고의 추천장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얼굴에 책임을 지려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겠죠? 40대 얼굴을 책임지라니까 우리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거울을 보는데 내가 책임을 지기가 너무 힘들게 생겼어. 내 얼굴이 정말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근데 40대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이 얼굴 갖고 책임지겠어? 좀 후회를 한다는 얘기겠죠. 좀 더 무언가는 했었더라면 하는 얘기겠죠. 내 얼굴에 책임을 지려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 이제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면 가지 뭐, 달려가야지 어떡하겠어. 최고의 추천장을 장만하려면, 그렇죠? 영국 속담처럼 내 얼굴이 최고의 추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최고의 추천장을 장만하려면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잘 다듬어야 하지 않겠어요?
평온한 얼굴에는 평온한 마음이 배어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얼굴을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유, 참 예쁘게 늙으셨네요. 이렇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가만히 쳐다봐도 화난 사람 같아요. 꼭 시비 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 보면, 아, 저분은 속에 얼마나 불평이 많으면 저러실까. 얼마나 만족지 못하면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평안해지고 나의 미소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아,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 나로 인해 미소를 짓게 하거나 나로 인해 기대해 보고 싶은 든든함을 줄 수도 있겠으나 때론 혐오스러운 인상을 준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의 흔적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죠? 나를 보면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저하고 마주하면 수다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날 보면 수다스러워지냐니까 제가 남의 말을 잘 들어준대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 이것 또한 남을 돕는 일에 속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정말 듣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아주 재미없는 얘기를 신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행복이지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젊어서는요, 훈남이었거나 미인이 아니었어도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이 평온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훈훈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장로님이요, 젊었을 때는요, 요새 말로 진짜 땔감같이 그랬어요. 얼굴도 그냥 시커먼데 게다가 왜 이렇게 짜증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분이 되신 거예요. 그 까맣던 얼굴은 어디 가서 스킨케어를 하셨는지 아주 뿌옇게 되고 얼굴에 그 수심 가득 차고 짜증이 나던 그 얼굴이 환해가지고요. 아주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분은 당신의 얼굴에 책임을 톡톡히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의 흐름은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정말 말없이 기록하는 메모리 칩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 하나하나 기록되는 그 시간, 메모리 칩.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저도요, 괜스레 한번 읊어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